원장님, 저희 할머니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소변이 자주 마려우시다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셨거든요. 네. 약을 지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전립선 약이. 전립선 비대증 약. 네. 그거 들어있죠.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 해가지고. 맞습니다. 틀렸다고 볼 순 없지만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이종환 의사입니다. 방금 PD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환자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인데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주니까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판정을 받았다고 그냥 방광이 안 좋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신경인성 방광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신경 스트레스나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신경이랑 실제적인 신경 있죠. 우리가 말초신경이다 무슨 신경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경으로 인해서 기인되는 방광 문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남자들한테만 있는 전립선 자체를 비대증이 있을 때 소변을 잘 못 본다든가 이럴 때 쓰는 약인데, 그걸 썼을 때 여성분들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오진이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치료를 옹호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편을 이제 찍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전립선 같은 경우나 비대증이나 이런 약들의 기전은 결국에는 신경이나 말초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 또한 결국에는 말단 부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가 면역 특혜 부위라 그래서 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보호를 받는 곳들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사실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엄청나게 좀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게 사실상 당뇨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대사증후군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몸에 피가 어때요? 걸쭉해지고, 그 걸쭉해진 피가 순환되는데 힘드니까 압력이 걸리게 되죠. 압력이 걸리게 되면 혈관에 염증이 자주 생기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염증을 없애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 악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소변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환자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때는 뭐냐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차가워져요. 배가 차가워지게 되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자궁난소, 남자들은 전립선 이런 쪽이 차가워지겠죠. 방광 또한 당연히, 방광이라는 곳은 2리터 정도까지 물을 쫙 이렇게 보관해서 늘어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따뜻할 때 그만큼 근육이 온도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차가워졌을 때, 복부가 차가워졌을 때 탄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밖에 보관을 못하게 되고, 조금씩 보게 되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보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신경인성 방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약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은 됐지만, 치료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킨슨이라든가 대상포진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뭐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뇌병변 이런 거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증상이 와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질환 또한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유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대, 요새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당뇨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계성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든가, 아니면 몸이 자꾸 피곤하고 뭔가 좀 당분 있는 과일 같은 거, 당분 있는 밀가루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었을 때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내가 조심을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소변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은, 그럴 때는 바로바로 소변을 보게 해주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받는 것보다는 우선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 설탕, 맥주, 커피를 좀 줄이셔서 혈당치가 올라가는 걸 줄여주시면 많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분들도 전립선 비대증 약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 약을 쓰기보다는 우선 내가 먹는 음식들이 당 위주의 음식들이 아닌지 그걸 보시고, 내가 고지혈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질환들을 판정받고, 암이나 종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환들로 인해 가지고 몸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이 신경에서 방광이 생기는 거지, 말초 부분에 있는 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정말 새로운 질병이 또 생겨서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약이 좋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사람은 먹고 자고 싸고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약이 아무리 쓰다 그래도 그 먹는 거를 얼마만큼 잘 먹느냐에 따라서 몸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이 뭘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도 잘 떨어질 수 있게끔 당분이나 이런 거 섭취도 제한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잠도 잘 주무셔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싸는 거에 잘 될 테니까 잘 되겠죠. 그러면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진단받았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립선약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치료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화이팅!